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아이가 앞에 있는 걸 못 보고 지나가서 4살 아이가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또 어린이집 버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전 오전 9시쯤에 광주시 두암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63살 윤모 씨가 이렇게 급제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차가 쏠리면서 어린이집 교사와 교사가 안고 있던 3살 유아가 이렇게 차 안에서 바닥에 쓰러졌고요. 이 아이는 하루 뒤인 어제 뇌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보육교사는 경찰에서 어린이집 도착을 앞두고 아이가 보채는 걸 달래다가 가장 먼저 내리기 위해 벨트를 풀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CCTV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운전기사의 급제동이 비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아파트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때문에 주행에 불편을 겪자 역주행을 하려다가 다른 차가 오자 급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씨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요즘 사소한 운전 시비가 큰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이 도로 위에 무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은 운전자들끼리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서 한 남성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운전석 차창 너머로 흥분한 듯 대화를 나누더니 갑자기 승합차 운전자가 거칠게 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서로를 밀치며 뒤엉키더니 SUV 운전자가 승합차 운전자를 마구 때립니다. 통학 차량 안에 있던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을 날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지만 소용없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끼어들기였습니다. 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격분한 SUV 운전자가 내려서 항의하다가 시비가 붙은 겁니다. 어린이집 차가 위험하게 좀 뛰어내리는 시도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뒤에는. 저는 이제 거의 박았다 싶었을 정도로, 접촉선고 났다 싶을 정도로. 최근 이렇게 운전 시비가 폭력으로 번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말다툼을 벌였던 상대 운전자에게 차를 몰고 돌진해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고, 재미교포가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스총으로 위협한 뒤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저희 쪽에 총을 딱 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창문을. 격한 주먹 다짐부터 가스총과 위험한 돌진까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다툼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어린이집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 있던 3살 아이가 넘어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보채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교사가 안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25인승 버스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 중앙선을 가로지르더니 급하게 멈춰섭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3살 남오군은 급정거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나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새벽 결국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들하고 그런 지금 그런 처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숨진 나군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교사가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아이를 고치기 때문에 달래버리고 일어나고 안전대 풀고 안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셔가지고 어린아이는 모서리에 이마를 찐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목적지인 어린이집과 불과 수십 미터 거리였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윤 씨는 이곳 가운데 노란 선을 가로질러 가려다가 마주오는 차를 보고 놀라 급정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 윤모 씨를 입건하고 해당 교사도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안전 규정을 강화한 어린이 통학 차량 제도가 시행된 오늘 지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현장을 점검해봤더니 제도 따로, 현실 따로였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조교사 없이 혼자 내리던 남자 어린이가 학원차에 끌려갑니다. 문에 옷이 낀 건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전국에서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폭 강화된 관련법입니다. 반드시 황색 차량에 어린이 안전띠와 안전 발판을 갖춰야 합니다. 어린이차 표시등 설치까지 모두 7가지의 필수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이런 안전 장치들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아동 통학 차량으로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첫날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차량 색깔은 제각각이고 어린이차 표시등은 대부분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아예 법이 개정된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거 뭘 몰라가고. BAT에 수사경에 안전운전이 들어오기. 그것도 다 설치가 다 돼. 여기도. 안전 불감증도 여전했습니다. 운행 중인 통학버스를 세워봤습니다.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 설치가 애들 건 다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되어 있는데 그냥 안 맸던 거네요, 오늘은 지금. 심지어 몇몇 통학 차량들은 스스럼 없이 신호 위반까지 합니다. 법규를 위반하실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2배 부과됩니다. 앞으로 6개월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후에는 저희가 집중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마련된 제도인 만큼 아이들 안전을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위험한 순간이 많은데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한혜영 기자입니다. 하천에 통학버스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한 버스가 갑자기 언덕 아래로 밀려나 하천에 떨어진 겁니다. 버스 안에는 3살에서 5살 어린이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탄 보조교사가 아이들이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불과 사흘 전 경기도 용인에서는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탄 6살 양모양이 차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차에는 인솔교사 없이 어린이 6명만 타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차지 않아 양양은 우회전을 하다 열린 차문 사이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리미법을 충실히 지킨 통학버스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리미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엔 안전벨트와 보호표지 등을 갖추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리고 아이가 통학버스에 타고 내릴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같이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교육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른들이 작은 노력만 기울여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차량들이 안전장치들이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부착되어 있는 그 안전장치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숙련이 덜 된 거죠, 우리 그 운전자 분들은. 모든 걸 짐작으로 바쁘다는 시간적인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결국 어른들의 주의와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혜원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강화한 세리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한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안전불감증 운행 실태를 1년 동안 촬영해 KBS에 제공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가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그제서야 급하게 출발합니다. 이 운전자는 주행 중인데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통화를 하느라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합니다. 빨간불인데도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고 일반 고속버스로 어린이들을 태워 나릅니다. 통학버스에 혼자 오르는 어린이들. 일부 어린이들이 주변에 쪼그려 앉아 있거나 서 있지만 있어야 할 통학도우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들은 두 남매를 둔 평범한 학부모.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위험한 운행이 눈에 띌 때마다 촬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촬영한 영상은 150여 건, 이 중 70여 건은 위법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촬영하면서도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정말 너무하다 이런 경우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는 1,200여 건, 40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견인차와 어린이집 차량이 충돌해 어린이 6명을 포함해 8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고의 원인이 과속과 신호 위반인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견인차 한 대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내달리다 노란색 어린이집 차량과 충돌합니다. 견인차는 두 바퀴를 구른 뒤 옆으로 넘어지고 어린이집 차량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6명을 비롯해 8명이 다쳤습니다. 사람들 펼치고도 좀 지나서 봤죠. 저는 트러블에서 갔으니까 저는 그 차를 봤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경찰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차량의 위치와 동선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발생된 그 타이어 흔적이라든지 배인 흔적 등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 흔적들을 가지고 사고 당시 충돌 자세, 충돌 지점, 그 사고 차량들의 속도 등을 이제 분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차량 블랙박스를 경찰청으로 보내 영상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도로 주변에 단속 카메라나 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을 가리는 데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아침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경찰 순찰차가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순찰차가 신호위반을 해서 난 사고였는데 아이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띠가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찌그러지고 부서졌습니다. 순찰차도 운전석 부분이 움푹 패여 망가졌습니다. 두 차량이 한 다리 앞 도로에서 충돌한 건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 30분쯤. 직진하던 두 차량은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 옆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가드를 받으시고 뻥소리 났지. 그렇게 내다보니까 경찰차하고 어린이차하고 부닥쳐 있더라고. 이 사고로 통학 차량에 타고 어린이집에 가고 있던 3살에서 7살 사이 어린이 6명 등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들은 일단 특별한 외상은 없는 상태지만 나이가 어린 데다 일부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차 앞부분이 전부 망가질 정도로 세게 충돌했지만 다행히 아이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순찰차를 운전한 45살 이모 경사는 단체 관광을 온 60대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비행기 시간 맞춰주라 그래가지고 무안공항까지 가야 돼요. 비행기가. 사이렌 울리고 급히죠. 못때까지. 경찰은 이 경사를 입건하고 감사실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순찰차 블랙박스는 갑자기 실행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앞에는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학원차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학원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창원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어린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학원 차량들이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어린이들을 데리러 온 차량들입니다. 이처럼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원 차량으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학원차 사망 사고도 새 학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학원 차량 사고의 월별 발생 건수입니다.
1학기와 2학기 초에 전체의 80%인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등하교 시간인 아침 8시와 낮 4시가 가장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개학 첫날부터 경찰이 학원차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개학과 동시에 학원차 사고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학원차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은 태우고 내리는데 운전하는 건 확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없습니까? 이렇게 승하차를 돕는. 네,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운전자에게 내린 처벌은 차선 위반과 같은 과태료 7만 원이 전부입니다. 보조교사가 없는 차량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난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도내 전경찰서가 3월 1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영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을 실시한 이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보조교사 없는 학원 차량과 체육관 차량에 대한 법적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경찰의 계도성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중학생들이 아버지 몰래 차량을 몰다가 100여 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굴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모두 무사했는데요. 다 안전벨트 덕분이었습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폐차장 앞차기에 눌린 듯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일부는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산 중턱에 반쯤 파묻혀버렸습니다. 굽은 고갯길을 달리던 승합차가 운전 미숙으로 도로를 벗어나 100여 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한 겁니다. 운전자는 10대 중학생. 어젯밤 아버지 몰래 차를 갖고 나와 친구를 태우고 30여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다 기어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10대 중학생들은 거의 다친 데 없이 차 밖으로 나와 스스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배 빠졌네요. 그냥 눈뜨니까 차 밖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차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네요. 구사일생의 비결은 안전벨트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60도 경사지를 수십 차례 굴렀지만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배경표를 굴렀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2명 다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에 그 정도 경상이었던.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75%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3일에도 학원 통학버스가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지만 안전벨트를 한 어린이 12명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안전벨트는 생명의 끈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인천 원당동에 사는 17살 송모군. 지난 10일 새벽 1시쯤 집 근처 도로변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진 관광버스를 발견하고는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무면허였던 송군은 경기도 강화, 파주, 고양을 거쳐 모두 200여 킬로미터를 운전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송군은 운전을 마친 뒤 6시간 만에 차량을 원래 있던 자리에 주차하고 태연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이라 관광버스 운전기사도 버스가 없어진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황. 하지만 송군의 범행은 차량을 가로채 운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평소 그렇게 한대요. 부착부대 넣고 문만 잠그고 하신대요. 교장님 것 같아요. 경찰은 송군을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아이가 앞에 있는 걸 못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문틈에 끼거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양쪽 끝 작은 틈으로 한 아이의 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문에 손을 대는가 싶었지만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애기도 많이 울고 순간 근데 그게 2,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어요. 아이의 손 모형을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문에 대고 있었는데 역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상담 가운데
58%가 이런 손끼임 사고였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다친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 기준은 10mm 이내인데 반해 만 2세 아동의 새끼손가락 굵기는 평균 7, 8m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빠르고 근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손을 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 들어가서 빼지 못하는. 보통 문이 닫히다가도 중간에 사람이 감지되면 다시 열리지만 손끼임을 감지해 문 열림을 중단하는 장치는 고비용 때문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타이완이나 일본처럼 커다란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 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끼임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평소 너무 자주 이용해서 그런지 얼마나 위험한 공간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무감각해지기 쉬운데요. 사소한 부주의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한 남성. 목줄을 한 애완견이 미처 타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문이 닫혀버립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자 애완견은 그대로 딸려가 허공으로 뜹니다. 엘리베이터가 두께가 얇은 목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5mm까지는 감지가 가능하나 애완견 줄이라든지 줄넘기 줄, 특히 학생들 가방 끈 같은 경우 두께가 얇은 경우에 끈 같은 경우는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틈 사이로 아이들의 손이 끼는 사고도 많습니다. 어린아이 손 모양의 모형을 엘리베이터 문에 대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대로 문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럴 땐 억지로 잡아당기지 말고 지지대 등을 이용해 문과 문틀 사이를 최대한 벌리고 구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 지하철역, 전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엘리베이터 문을 들이받자 문이 부서지면서 그대로 추락합니다. 문이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도어슈라는 장치가 있지만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장치가 빠져버려 밀리게 됩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멈춰 갇히게 되면 강제로 문을 열어 무리하게 탈출하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열린 문 틈으로 떨어져 추락사할 수 있고 문틈에 끼이는 등 2차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는 지난 10년간 300여 건이 발생해 91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전동차 타실 때 상황이 어렵더라도 발 디딜 부분은 꼭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한 해 6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잡한 퇴근 시간 전동차에서 떠밀린 회사원 최모 씨는 승강장 틈에 발을 헛디뎠다 허벅지까지 빠졌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열차 출발 전 겨우 몸을 빼냈지만 다리 전체에 멍이 들어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를 못 보고서는 그냥 혹시 문이 닫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이처럼 승강장 틈으로 발이 빠지는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모두 320여 건, 한 해 평균 65건이나 됐습니다. 대부분 승강장이 곡선으로 휘어져 전동차와의 간격이 넓어지는 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간격이 10cm가 넘는 곳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운동화에 폭을 재봤더니 제 10cm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들이 붐빌 때 몸이 떠밀리다 보면 발이 이 같은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메트로 운영 역사 120곳 가운데 간격이 10cm를 넘는 역은 83%에 이르고 최고 간격이 20cm에 이르는 역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어린아이가 틈에 걸리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기준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BS 뉴스 유지양입니다.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입니다. 승객이 열차에 몸을 던지듯 탑승합니다. 일명 지하철 다이빙입니다. 일부는 다른 승객에 튕겨나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멈춰섭니다. 승객들이 몸을 밀어붙이듯 열차에 올라탑니다. 이 과정에서 가방이나 몸이 끼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리한 승차를 감행하기 일쑤입니다. 출근길에 이제 워낙에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시간에 맞춰서 타야 되고 그럴 때 급하게 뛰다가 이렇게 다치는 순간에 딱 그 찰나에 들어가면 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기관사의 안내 방송은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승객들의 무리한 승차가 출입문 고장이나 운행 지연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열차 정차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평상시 열차가 열리고 닫히기까지는 14에서 17초. 그런데 승객이 꼬리를 물고 탈 때는 40초가 걸립니다. 2배 이상 지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운행 지연이나 사고 발생의 책임은 철도 운용사가 떠안기 십상이어서 결국 문제의 해결책도 스스로 꺼내야 할 상황.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4호선 과천역에서 70대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가방이 낀 채로 끌려가 다친 사고에 대해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측에 60%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승객의 위험한 승차를 막을 통제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방에 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막 무리하게 탄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요즘에 여기 이제 4호선도 많이 이용하는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서울 시내 지하철 출입문에 사람이 낀 사고는 2010년부터 5년간 총 1,400여 건. 시민들의 안전 불감 속에 위험천만한 승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이 또 멈춰섰습니다. 고장으로 멈춰선 열차를 끌어가려고 온 열차까지 멈춰서면서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이 4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인천과 천안으로 향하는 전철 운행도 하루 종일 차질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인천의 열차가 신탁역에서 차량 고장을 인하여 현재 개찰구는 진입 통제라는 말이 적힌 줄이 쳐진 채 막혀 있습니다. 개찰구로 들어가려는 승객은 역 관계자가 막아섭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전동차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선 건 오후 1시 40분쯤.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인천행 플랫폼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2시간 뒤에는 견인 열차마저 고장을 일으키면서 지하철 1호선 인천 방향 운행은 4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시청역에선 그 구원 간 열차에 제동장치 이상이 있던 거예요. 구원 간 열차에? 네, 구원을 한 열차에 제동장치. 잇따른 고장 사태로 지하철 운행이 오후 내내 사실상 마비되면서 발이 묶인 시민들은 곳곳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1호선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2호선을 해가지고 신도림에서 환승해서 부천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너무 시민으로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은 오후 6시쯤 재개됐지만 운행 중단에 따른 차질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영화 어벤져스2 촬영으로 일부 도로 교통이 통제된 데다 지하철마저 고장으로 마비되면서 나들이 나선 시민들은 하루 종일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달리는 전동차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해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4호선 열차는 또다시 고장으로 멈춰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전해주시죠. 네,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8시 20분쯤입니다. 1호선 청량이행 열차에 타고 있던 이 남성은 서울역 인근에서부터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자들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180cm의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승객들은 다음 정거장인 시청역에서부터 내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남성은 종강역에서 잠시 하차했다가 다시 다음 열차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작업 등을 통해 조금 전인 오전 9시 49분쯤 이 남성을 1호선 서울역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노숙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8시 10분쯤에는 오이도 방향으로 가던 지하철 4호선 열차가 제동장치 고장으로 미아역에서 멈췄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근길 열차 운행이 3분에서 5분가량 지연돼 승객 1,9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기관사가 차량 이상을 감지하고 열차를 세웠으며 고장 확인 뒤 안내방송을 하고 승객들을 하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열차를 경기도 시흥 차량사업소로 보내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철 4호선 고장은 지난 6일과 19일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